유망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이정표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팀 양종현 조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CCBB 시즌2와 함께 창업 기대주로 성장 중입니다. 소상공인 루키, 예비 소상공인 청년 이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망한 창업 트렌드를 확인도 하고요.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야 이거 나왔네, 나 이거 왜 안 나오나, 나 처음부터 이게 왜 안 나오지 계속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누구나 가장 궁금해하실 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바로 실내 체육 영어법입니다. 아까 들어보니까요, 이 실내 체육업 관련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작년에만 1,500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한 해에만요. 전체 품목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0대 이하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여지없이 1위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도 지금 헬스장을 실제로 다니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1년짜리 끊어놓고 이제 설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안 가고 그랬던 적이 많은데, 저같이 약간 다니다가 말아서 하는 환불 이런 요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불만들이 좀 많을까요? 사실 헬스장은 계약 해지 관련된 건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헬스장에서 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약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거나 좀 그런 문제가 전체 피해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체육업 관련 소비자 분쟁 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계약 해지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실제 소비자원에서 분쟁을 받고 민사까지 갔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소비자가 20회 PT를 100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4만 원이고요. 1회 수강당 15만 원씩 차감합니다. 여기 개별 약정 부분에 사인해 주세요. 저 사장님, 20회 100만 원이면 1회 5만 원씩인데 차감이 15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계산이 빨라. 둘 다 왜 이렇게 빨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소비자는 트레이너의 성별과 특정 시간대를 지정했고, 이것도 이제 개별 약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5회 수강이 이루어진 후에 트레이너 측에서 수강 시간을 바꿔야 된다고 통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헬스장 측에서는 12만 원만 환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100만 원에 20회를 끊었는데 PT 5번 받았다고 12만 원이 남은 거예요? 야, 이건 무조건 소송을 갔을 것 같은데, 저기 팝콘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방문 판매법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PT 1회당 과도한 공제 금액은 무효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법원은 헬스장에게 PT 1회당 5만 원씩 총 25만 원을 공제하고 위약금 13만 원까지 공제한 62만 원을 고객에게 환불하라고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래. 정의는 살아있다. 예. 아니 사실 이거는 딱 들으면서도 네. 저희도 약간 딱 한쪽이 잘못된 게 느껴지는 사례잖아요. 맞습니다. 조사관님 맛집이시네요. 사례 맛집. 예. 결국 너무 부당한 특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자, 이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분들 너무 부당한 공제 금액과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많은 소비자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다들 잘 숙지하셔서 미리 이런 부분은 예방을 잘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같은 소비자분들도 계약 전에 어떤 계약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분쟁 사례들은 거의 내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였잖아요. 그런데 헬스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가령 헬스장의 서비스가 너무 기대 이하의 수준이라서 해지하고 다른 곳을 가고 싶다라든가, 이럴 때도 약속한 위약금 같은 걸 어떻게 다 물어야 하는 건가요? 계약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헬스장의 규칙 사유가 명백하다면 헬스장에서 고객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다만 좀 이런 내용은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가까운 지점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던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대안을 잘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환급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환불 및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핵심이 이제 계약 시에는 할인가로 계약하고 환불 시에는 정상가로 차감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딱 기준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자, 실내 체육업에 종사하시거나 실내 체육업 창업을 계획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가격 표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 단련장업 등 체육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는 골자입니다. 저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A 업체와 필라테스 100회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 업체는 B 업체에게 필라테스장을 양도합니다. 저는 몇 회 진행하고 나서 A 업체의 남은 금액 환불을 요청했는데 A 업체는 이미 양도를 했기 때문에 B 업체에서 환불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B 업체에서는 본인들과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읽으면서도 이게 누구한테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좀 사업자 간의 양수 양도 과정에서 피해를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법에 의거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양수 받으신 필라테스 사장님은 이제 B 업체죠. 예. 여기서 예전 상호명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 이전 사장님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 상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영업 광고를 했다면 이 또한 양수받으신 필라테스 사장님이 환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좀 확실히 이제 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니까 법적인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명쾌해지네요. 이제 싹 내려가는 것 같은데. 자, 사연이 또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영웅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서태훈님의 열혈한 팬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PT를 받다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겨서 오빠한테 여자분이시네요. 위로받기 위해 사연 보냅니다. 얘기해보세요. 헬스장에서 PT 수업을 받은 후 삼두근과 열감에 통증, 부종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진찰 결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3일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비로 170만 원 이상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헬스장 측에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이랑 병원 왕복 교통비 등 부상에 따른 기타 비용 배상을 요구했는데 헬스장 측이 이를 거부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신, 태훈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존잘 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뭐 배상을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헬스장 측에서. 네, 고정하세요. 너무 흥분하시죠. 아니 제 팬분이 다쳤는데 어떻게 흥분을 안 할까요? 팬분이 다쳐서 안타깝긴 한데요. 사실 이건 헬스장 측 과실이 아니라 트레이너에 의한 개인적인 과실이 아닌가요? PT 받고 나서 이런 증상 생긴 거니까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고객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헬스장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헬스장 사업자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당 사례에서는 좀 의사소견서를 통해 소비자의 부상이 PT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부상과 운동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왜 손해배상을 트레이너가 안 하고 헬스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헬스장 사장님이 담당 트레이너로 하여금 본인의 헬스장에서 PT를 진행하게 했기 때문에 사업자분에게 부상의 책임이 있다고 본 거고요. 민법에서 이런 점을 좀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가 요구한 손해배상도 모두 지급을 한 건가요? 소비자가 주장한 피해보상금이 모두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앞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정 부분 정도를 지급하라고 했고 병원 왕복 교통비 등 부가 비용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소비자의 운동 수행 능력에 맞게 운동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잘 계획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CCTV 설치, 규정에 맞는 운동기구 배치, 주기적인 안전 점검 등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내 체육업과 관련한 다양한 소비자 분쟁 사례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만한 부분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분쟁의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서 놀랍고요. 이게 비슷한 듯 싶으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또 다 다르더라고요. 네, 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일단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부터 준수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업계에서 통용되어 왔던 잘못된 관습 같은 것들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법률 및 기준에 따라 적법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관습이 아닌 법률 및 기준에 의한 적법한 운영, 이게 바로 성공하는 소상공인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에 도전하는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분들 저희가 응원합니다. 소상공인분들 힘내세요!